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손절, 이 주식에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손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손절 기준을 제가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이 단타 매매를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손절을 해봤고, 요즘도 가끔 손절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크게 물려서 고생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절을 하고, 손절을 못해가지고 이제 계좌가 박살나는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요. 이 손절이란 것이 결국 기준을 잘 정립해 놓지 않고 손절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되면 결국 이 계좌가 박살나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이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한 끝에 제 나름대로 손절 기준 그리고 손절 방법을 한번 정립을 좀 해봤고요. 그걸 오늘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손절 방법들은 단타 매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당일 매매,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기준이고요. 장투를 하신다거나 길게 끌고 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76,985명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이제 15분만 더 구독해주시면 77,000명을 돌파하겠네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장중, 장전, 장마감하고 주말 매일매일 뉴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들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이 급등일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일단 이 손절 기준을 리스트로 만들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써왔습니다. 메모장에 써왔는데 제 기준에 총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퍼센트 손절, 두 번째 금액 손절, 세 번째 지지 저항선 손절, 그리고 네 번째 이동평균선, 이평선 손절, 다섯 번째 기준봉 손절, 네, 분봉 기준봉입니다. 분봉 기준봉 손절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은 손절을 해보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센트 손절입니다. 이 손절 방법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매수한 평단가 대비해서 일정 퍼센트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이제 자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손절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걸 이제 3%, 마이너스 3%로 정해놨고요. 왜 3%냐고 한번 물어보신다면은 이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이 주식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에 마이너스 3% 이상 넘어가면은 손절 금액이 손절 퍼센트가 너무 커져서 손익비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자체는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건 이제 본인 매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 수익을 뭐 1, 2% 정도로 잡는 그런 빠른 스캘핑을 하는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3% 손절도 크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수익 낼 때 보통 이제 한번 들어갔을 때 1, 2% 수익 내고 나오는데 손절할 때는 뭐 마이너스 3%씩 손절한다. 그러면 손익비가 안 맞겠죠. 예, 그래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더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퍼센트 손절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캘핑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길게 추세를 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수익을 보통 종목을 좀 선정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한 3% 이상 잡는 데이 트레이더다. 그러면은 이 3% 정도 손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 손절하게 되면은 손익비가 안 맞게 돼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단타 입장에서 들어갔는데 3% 이상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죠. 단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손절을 뭐 3% 이상 손절한다. 그러면 손절이 너무 커져서 손익비가 안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요.
보통 이제 본인이 매수한 자리가 맥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겠죠. 내가 거기서 매수한 이유는 거기서부터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물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제 거기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들어간 자리에서 3% 이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죠? 그러니까 돌파로 들어갔는데 돌파를 바로 못하고 내 평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뭐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흐름 자체가 내 예상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예.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3% 이상 빠진다는 것은 돌파를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눌림도 똑같습니다. 뭐 눌림 같은 경우에도 눌림을 진입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3% 이상 빠진다는 것은 눌림의 저점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트 손절을 좀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정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액 손절입니다. 저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비중 베팅을 좀 자주 때리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얼마가 됐던 이 이상 금액으로 손절하게 되면 내가 손절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매매를 좀 오래 지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금 대비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 최대치 금액이나 평균치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좀 내가 좀 매매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1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손절을 해도 당연히 이제 속이 쓰리겠지만 복구를 할 수는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트레이더인데 뭐 1000만 원은 손절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손익비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하고 퍼센트로는 뭐 1, 2%밖에 안 되는데 이제 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퍼센트가 얼마가 됐든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 베팅을 때렸을 때, 비중 베팅이 크게 들어갔을 때, 퍼센트로 따지면 손익비가 안 맞아서, 이제 금액을 보고 손절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손절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지 저항선 손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손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가장 가까운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손절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 후에 다음 지지선까지 버텨보겠다, 다음 저항선까지 버텨보겠다라는 기준으로 그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보는 그런 방법이고, 그 라인을 이탈하면, 완전히 이탈하면 이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대충 지지 저항 라인을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이 라인을 돌파를 못 하다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돌파를 하죠.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온 이런 종목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라인에서 제가 오늘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를 했는데 손절 라인을 그럼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라인을 계속 이제 돌파를 못 하다가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었다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라는 것을 손절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을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봉, 일봉, 매물대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지지 저항을 좀 그어놓고 그 라인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손절 방법이고 기본적인 손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 저항 페이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 라인을 슬쩍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털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한 봉을 기준으로 잡고 그 봉에 저가를 깰 때 손절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거는 뭐 여기 이제 지지라인에 닿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봉이 지지라인에 닿잖아요. 지지라인에 닿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봉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봉을 보면은 슬쩍 아랫골이 달고 다음 봉부터는 이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쩍 깨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봉을 기준으로 잡고 이 봉의 저점을 깰 때 손절을 한다. 그거를 이제 저만의 손절 기준으로 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골에 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나름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라운드 피겨에서 손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저런 아랫꼬리를 보고 저 아랫꼬리를 깰 때 손절한다든지 그거는 본인 입맛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평선 손절입니다. 이동평균선. 저는 이제 1분봉을 많이 보기 때문에 1분봉을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1분봉을 봤을 때 1분봉 20선, 1분봉 20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 근데 이제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이 깨지면 손절하겠다라고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이동평균선은 점점 올라가는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을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면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이런 식으로 슬쩍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는 하지만 이것과 겹친다 라고 했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과 겹친다 했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 상으로도 그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가 넘어간다. 근데 그 라인이 딱 1분봉 20선 가격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것과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지지 라인이 딱 이평선이랑 부딪히는 라인이다. 그러면 이평선 이탈할 때 지지 라인도 같이 이탈하는 게 되니까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봉 손절입니다. 분봉 기준봉 손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절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한번 보시게 되면 5분봉 기준으로 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를 지지저항 손절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준봉 손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봉, 그리고 의미가 있는 봉. 의미가 있는 봉이라는 뜻은 이제 돌파를 시켜줬던 봉이라든지 아니면 장대양 봉이라든지 이제 그런 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봉을 기준으로 잡고 그 봉의 종가, 고가, 중심가, 시가를 이탈할 때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봉을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있는 봉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요 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봉. 네, 왜냐하면은 이 계속 부딪혀주던 이 구간을 뚫어주는 5분봉입니다. 그래서 요 봉을 기준으로 잡고 요 봉에 저 같으면은 중심가를 이탈할 때 손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종가는 지켜주지 못하죠. 종가는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 가격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면 이 11만 9,600원 여기를 이탈했을 때 확실하게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가격 아니면 중심 가격이 너무 이제 가까우면 시가를 이탈할 때 손절한다든지 근데 시가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손절 라인이 크다 하면은 전 중심 가격도 너무 멀다 하면은 종가, 고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기준봉으로 삼고 중심가, 시가, 종가, 고가 이탈을 할 때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절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5가지 손절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다 저는 조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퍼센테이지가 3% 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손절하려고 하고 지지저항도 참고하면서 그 지지저항이 부딪히는 자리에 이평선도 있다면 이평선도 참고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준봉도 있다면 기준봉 시가, 종가 그리고 고가, 중심가까지 참고하면서 다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걸 잘 조합하셔서 본인만의 손절 방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이 매매에 있어서 필수기 때문에요. 꼭 잘 정립하셔서 본인만의 손절 방법을 잘 만드셔서 손절 잘 하시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